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부가 수근수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요,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에 스가 총리가 집권한 다음에 가와무라 다케오라고 스가 일본 총리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요, 친한파 정치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이 방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죠.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와 10년 이상을 아주 가깝게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 일본인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가 총리하고 일본에 있을 때도 전화로 수시로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스가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어드바이스도 구하기도 하는 그런 일본인인데요. 그 사람에 의하면은요, 스가 총리는 두 가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스가 총리의 어떤 면면을 알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스가 총리는요,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데하고는 전혀 취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전임 아베 총리와 너무 다르죠. 아베 총리는 그냥 온통 좀비 정치인, 20세기 과거, 그냥 군국주의, 구구 사상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군국주의, 구구 사상, 역사도 침략한 것도 부정을 하고, 결국은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도 다 나쁘게 만들고, 일본도 힘들게 만든 다음에 도망치다시피 그만뒀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념이나 이데올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취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철저히 현실지향적, 실사구시적인 정치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일본하고 뭔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면 일본에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유도해 나간다면요, 아베 전 총리보다는 훨씬 더 대화하기 편한, 또 타협하기 편한 그런 인물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스가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예, 포퓰리즘의 포퓰리스트. 이 말 들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 이면으로 다르게 생각하면요, 어떤 한 군데 딱 고정적으로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라는 아집 스타일이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은, 일본 사회가 그것을 원한다면은 기꺼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한 군데 집착을 하거나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강한 신념이나 소신 같은 것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쪽으로 가차없이 갈아타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가라고 여러 가지 이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저에게 들려준 바에 의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전임 아베 총리는 아무리 한국이 뭘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것을 한국이 만들어갖고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 없이 호응을 해준다면은 스가 총리도 그것이 역사 문제건 어떤 문제건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그러니까 자민당 역대 총리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이 유도하고 한국이 대화하기 가장 편한 그런 총리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 한일 관계 언제까지 우리가 경색 국면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가 총리의 바로 이와 같은 면모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스가 총리와 조금 더 대화를 잘 하면서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슬기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혼자 잘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짜증 납니다. 진짜 왕짜장 짜장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먼저 발병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우리는 비교적 잘하니까 문제 없지만 다른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만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경제도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참 미묘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잘 나갈 것인가? 잘 나가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위안화가 강세인지 약 3가지 정도 이유를 보면요. 중국 경제가 왜 잘 나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중국 위안화가 강세인 간단한 이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코로나 경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경제 다른 말로 하면요. 보복 소비, 여러분 보복 소비란 말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중국도 격리 봉쇄당해서 돈을 전혀 쓰질 못했죠. 뭘 사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을 보복이라도 하듯이 엄청나게 한다 해갖고 보복 소비라는 것이죠. 이 보복 소비가 중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추석 연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그 국경절 연휴 기간만 하더라도 약 4.9%라는 소비가 회복되는 정말 경이로운 그런 수치를 보였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역 흑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 자본시장에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아직도 미국을 비롯해서 코로나가 기록을 경신할 만큼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로지 중국만 경기를 반등시키고 또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수출도요, 또 짜증납니다. 지금 중국이 수출의 효자손이 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코로나 관련된 방역 물품입니다. 자기 땅에서 코로나가 먼저 비롯됐는데 중국도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백신을 공유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국 땅에서 방역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이랄까? 어쨌든 병 주고 마음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미중 무역 전쟁 와중입니다만 중국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있죠. 지금 2020년 10월 현재 중국의 흑자는요, 2019년 전체 흑자분을 2020년 7월 달에 이미 달성했을 정도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도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노골적으로 씩씩씩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미중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그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는 아직 낮은데 중국의 금리는 그나마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요.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증권시장이 휴장을 했죠. 그 다음에 개장한 그 첫 번째 거래일에 무려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 자금이 중국이 증권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또 미국이 금융전쟁으로도 확산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자기들만 두드러지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누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시장은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갈 데 없는 막대한 자금이 중국 시장만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몰리게 되고,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니까 중국 돈 위안화를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속에서 국제적인 경제 기구들은 2030년 혹은 2032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앞당겨서 2028년이라든가 어쨌든 2030년 이전으로 당겨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속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것도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현재 10월 현재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한 단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